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쇄 인터뷰 중입니다. 저희가 두 분 했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안성입니다, 지역이. 안성맞춤. 네네. 제가 이제 인터뷰 저희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셨지만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다른 인터뷰를 쭉 봤는데 네네네. 다른 후보님들하고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톤이 뭐랄까요. 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다고 할까요?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른 후보에 대한 디스 예? 불편한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는데 의원님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또 인기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뒤끝도 없고 할 말은 다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강석호 의원이 네네. 의원님을 지지 표명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네. 다른 의원들 중에 그 이런 식의 지지 선언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왜 이런 지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강점이 뭐길래 이렇게 다른 의원이 나도 원내대표 생각하다가 나 불출마하고 김학용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거죠? 본인 잘한 타이밍이 그런가요? 네. 그 강석호 의원님이랑 저랑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친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그 원내대표를 놓고 예. 정말 친형제 같은 사람이 이전 두고 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둘이 한번 열심히 하다가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그쪽으로다가 하자 그런 뜻으로다가 했고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알고 미리 밀어두신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강석구 의원님도 사람이 아주 참 아싸라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제가 뭐 상임위원장 같으면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강석구 의원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좀 성격도 다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과거에 다른 거를 제안했다면은 제 스스로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어준 공장장 어떻게 아시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28살에 이해구현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3번 또 17대 때 공천 준다고 그래서 경기도의회 부의장하고 내려가다 중간에 공천이 바뀌어가지고 4년 백수로도 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형적인 흑수저 정치인이다. 그리고 흑수저요?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는 원내대표가 뭐냐? 네,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민심을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올 그런 강하고 선명한 그런 야당 원내대표를 바라거든요. 김성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감히 접인자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제일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성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하면은 그 웰빙정당, 귀족정당 더 올라가면 차떼기 정당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이다 그럼. 그런 것을 정말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정말 야성을 회복한 거. 그것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게 얘기를 했는데 전 진돗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게 싸우는 것은 들깨 정신을 이어봤지만 그러나 좀 더 얕고 설득력 있게 싸우겠다. 진돗개 하면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진돗개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은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들깨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만들어서 제가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정당 지지율 40%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들깨에 불과했다. 예. 들깨에 불과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싸움 시키십니까? 제 절친이랑.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딱 집어서 비판하셨어요. 예. 비판한 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팩트. 팩트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은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인 건 분명하지만은 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정치를 해왔거든요. 저는 주로 남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도운 중에 나경원 의원도 아주 핵심 중에 한 명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거의 모든 선거 뒤에는 김학용이 있었다. 아,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아마 저는 떳떳하지만 나경원 의원님은 좀 솔직히 좀 껄끄럽고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도우셨던 이유는 나경원 의원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도운 거니까 그건 불만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불만합니까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러니까 남이 도움을 받았으면은 예. 본인 남을 돕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이 이제는 되는데 나를 도와라.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너를 도왔으니 이번엔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런 건가요? 뭐 일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라는 게 그런 이유도 있다. 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것이 네. 결국은 의원님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남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는 거고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도 제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112분의 의원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일을 하겠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면은 야 이거 뭐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은 그 당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에 대단히 유능한 자산들이 많다. 다만 이제까지 그분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스타 전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성정으로 볼 때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 정도까지 저에게 답변을 원하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아니 그런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세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비박이었으면서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비박도 친박 아니라고 말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러면 아니 저기 나경원 의원은 비박인 거죠. 말하자면. 아니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은 오리지널 비박입니다.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도 2번 도왔지만은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면서 눈바깥에 났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전 맞지 않고 다만 자기 친불친이 정치를 하면서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았을 때 누가 더 공정하고 그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제 사심 없이 살아온 제 진정성을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원래 비박이었으면서 지금 원내대표에서 친박표를 얻기 위해서 좀 저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나경원 의원님들이 다 아세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님을 돕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경원 의원님을 돕는 거죠. 근데 의원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만 이제 내년 봄에 사면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의원님도 친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안 찍을 친박들이 절 찍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제 저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솔직한 얘기만 한다고. 저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 처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3년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 이권에 관여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는 잣대로다가 모든 전직 대통령 거꾸로 매달아서 털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33년이면 다들 최소한도 50년 이상은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50년이 나옵니까? 예?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재물을 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비록 대통령은 저를 미워했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탄핵할 때부터 여기 물도 안 줍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좀만 알았어요, 참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의원님 다른 거 전에 있기 전에 혹시 낙선하시더라도 저희 방송에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스타일이 저희하고 맞으실 것 같은데. 스타일은 맞습니다만은 예. 이왕이면 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바빠가지고. 그래요? 자, 저는 우리 오늘 공장장 만나니까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탄핵 당시에도 이미 탄핵은 하지만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신 탄핵 찬성 소위 비박 탄핵파인데 복당은 했지만 제 말은 이게 원내대표에서 친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예전부터 탄핵할 때부터 일정 시점이 되면 지금은 그것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도 합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말하시는 그거는 그 조금 워딩이 좀 틀린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극우나 국자는 소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지만 보수가 실패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보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따뜻한 보수를 어루만지는 그런 보수를 지향하겠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극우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극우라고 평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중에 실제 극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고자 하는 거죠. 아 태극기 부대도 극우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 그 이끄는 사람들이 자꾸 방향을 그렇게 이끄니까 실제 태극기 부대에 나가는 분들 중에서도 그걸 아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지자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그걸 이끄는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뿐 전체는 극우는 아니다. 그러니 네, 선별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선별합니까? 근데 받을 때? 받을 때가 아니라 그거는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당을 좋아해서 오는 거면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묻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우리 당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구분하는 거.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보수 대통합 얘기하면서 항상 차기 주자군의 1, 2위를 보수 후보 잠재 후보군 중에서는 다투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어떤 인터뷰에서 나도 유승민 의원이 탐탁치 않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쓰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건 좀 빼고 해야지. 제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아 이분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의견을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딱 나오던데요. 예. 뭐 제가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왜 탐탁치 않으십니까? 그 역시 지도자로서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게 아쉽다. 여러 가지 그럼요. 능력은 충분하신데 예. 좀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지만 단점도 있다. 그분도 우리 보수의 자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어떤 분이 오세훈 전 시장님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미래 권력을 놓고 멋있는 진검성부를 한번 벌이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짧게 단답형으로. 네. 김무성 의원은 이번 그 전당대 당대표 출마 안 하십니까? 이걸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할 때 비서실장 했는데 네. 한 사람은 당대표라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면 그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표님께서 당대표 나오시면 제가 원내대표를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당대표로 나와도 됩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예. 유승민 아니, 후보가 아니라 김호중 공장장이나 저나 예. 홍준표 전 대표나 누가 얘기한다고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 거죠. 이번엔 나오면 안 된다. 혹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나와도 된다. 나와도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이번에는
좀 나오지 마라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합니까? 안 나오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미래 권력을 놓고 정말 진검승부를 벌였으면 하는 거고 오세훈 전 그 시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요. 예. 저는 대단히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점이 저도 아쉽게 생각을 그것도 합니다. 능력에 포함되는 거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당대표 자격이요? 예. 왔다 갔다 한다. 색깔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정치를 하면서 또 부침이 하나 없을 수는 없고요. 예. 저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격은 있다.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당선되면 자주 나오겠습니다.